개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인천의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해보는 전지적 인천 시점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천시의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 의원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며칠간 지금 몹시 춥지 않았었습니까? 또 네. 오늘도 춥고요. 오늘 낮보다 풀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용창 의원님? 네, 최근에 저희는 그 제9대 인천시의회 2025년도 회기가 시작돼가지고요. 예. 그 회기 일정으로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 김명주 의원님도 네. 회기다 보니까 뭐 지역 활동보다는 시의회 의정 활동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네, 많이 집중하고 있고요. 예. 또 정월 대보름 맞아서 지난 주말에는 아. 각 이제 단체들마다 척사대회가 있어서 또 예. 지역에서도 열심히 발품 팔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척사대 많이 열지 않습니까? 이번 주까지? 수요일이 대보름인데 예. 대부분 이제 평일이다 보니까 아. 주말에들 많이들 행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별로 안 하고 주말에 지난 주말에 많이 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으시고요. 두 분과 오늘 인천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그제 앞서서요, 김명주 의원님, 지난 10일이었었죠? 어제입니다. 네. 국민의힘 시의원들 15명의 시의원이 인천의 한 국제 기구를 퇴출하자라는 성명서를 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중부일보 일면 탑기사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죠, 퇴출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 좀 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좀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데요. 예. 어떻게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 A웹이라는 그 기관인데 네. 저도 사실 이런 기관이 있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아마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아마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A앱이 뭔지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우리나라가 주도해서 창설한 선거 분야의 국제 기구입니다. 그리고 120개 국가의 선거기관 및 대륙별 선거기관 협의회, 선거 관련 국제기구가 모두 참여하는 선거 분야 최대의 국제기구로 이렇게 창설이 돼 있고, 예. 그 기구가 우리 그 인천 송도에 있는 건데요. 그 녹색 기금이라고 GCF 네. 잘 아실 텐데 마찬가지로 초대 사무국이 이제 인천 송도에 둥지를 튼 경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15명들이 이제 동의 서명을 하고 7명이 어제 성명 발표를 했는데요. 예. 부정 투개표기로 세계 부정선거 수족으로 지목받는 A앱이 지난 10년 이상 우리 인천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퇴출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예.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저는 있어 보이는데 우선 네. 지금 그 인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이 25분이 계시는데 네. 전체 전부 다 동의 서명을 한 게 아니에요. 네. 15분이 네. 이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성명 발표에는 또 7분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방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회기 예. 기간이라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서명을 하고 성명 발표에는 참석을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게 그 10시에 어제입니다. 어제 10시에 성명 발표를 하셨는데 10시에 각 상임위 시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설교통위 같은 경우는 상임위 시작까지 미루고 요 성명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게 웃긴 게 10일 10시에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 스카이델리라는 그 언론사 앵커님 혹시 들어보셨나요? 스카이데일리요? 스카이데일리 그 허식 의장의 부신이만 예. 있었는데 예. 그 이제 원초가 된 그 언론사입니다. 예. 그 언론사에서 10일 10시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사는 이미 9일에 벌써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자를 뿌렸나 보네요. 근데 이게 내용 성명서를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스카이데일리에서 이거를 써주고 예. 의원들이 그걸 따라간 거 아닌가. 네. 좀 이런 의심도 들고요. 어쨌든 그래도 국민들이 선출해주신 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님들이 네. 이런 근거 없는 주장으로
또 국가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를 퇴출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부적절한 내용도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내용 면에 있어서는 뭐 사실관계가 아닌 내용을 이렇게 15명이나 의원이 이제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얘기했다 뭐 그런 취지인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기관이 설립된 그 취지가 공정 선거를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설립된 건데 오히려 반대로 예. 부정 선거의 원흉이다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어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A앱 쪽에서도 강하게 좀 반발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보니까 이용창 의원님, 네. 예, 인천광역시의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25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서명을 15명에서 아까 지금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보니까는 명단에 이용창 의원님은 없네요. 네. 전 어제 이제 뭐 기자회견 한다고 했었을 때 내용을 예. 전혀 몰랐고요. 아, 전날 저녁에 이제 모 의원님한테 연락이 와서 뭐 이렇게 나와달라고 해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김명주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날 어제 그 기자회견 한 10시가 상임위원회 제가 이제 교육위원회 또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예, 제가 빠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예. 그냥 서명만 하자니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모르는데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아니, 김효준 님. 네.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부적절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이제 부정선거 수출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세계 선거견 협의회 퇴출해라. 이게 지금 약간 뭐랄까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입니까? 뭡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있다. 부정선거의 원흉이다. 뭐 이런 얘기인 건가요? A 웹까지 같이 또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 그래요? 예. 그렇고 이제 이분들이 그 쓰는 용어가 부정 전자 투개표 기기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 앵커님 그 취재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수차례 이 개표장을 가본 사람이에요. 저도 가봤습니다. 예. 근데 저희 나라는 전자투개표 시스템이 아닙니다. 수개표죠. 그렇죠. 예, 그 도장이 예. 찍혔는지 어쨌든 그것만 읽고 나서 전부 다 수개표로 다시 재검표하거든요. 예. 그래서 부정선거가 원칙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음에도 예.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네. 또 뭐냐면 이 중에 한 의원님이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기자분이 예.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여러분께서 선출된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시스템이 개입됐을 거라고 보느냐 이런 아마 예.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의원님이 A앱이 2018년, 2020년, 2024년 모든 선거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선출된 선거에서도 네. 본인이 선출된 선거도 부정한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의원직을 먼저 내려놓고 예. 나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본인이 부정선거에서 선출됐는데 어떻게 그 예. 자리에 있습니까? 사실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고요. 그리고 좀 안타깝습니다. 예. 사실 제가 오늘 이 관련된 내용 중부일보의 일면 기사 소개해드렸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뭐 사실이 아니다, 모두 틀린 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 콩고의 경우에는 터치 스크린 선거 장비가 도입됐지만 우리나라는 디지털 방식이 아니라 예. 종이 투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반박을 선관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내용은 뭐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죠. 이용창 의원님 특별히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내용을 지금 뭐 구체적으로 들은 게 없어가지고 때문에 네. 교육위원회 회의를 진행해야 되니까 바쁜데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론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 지난해 12월부터 기관장 교체를 검토를 해왔고요. 그 중에 5개 공사공단 기관장 중에서 4명이 인천시에 사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디 언론에는 3명이라고 얘기도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죠. 채용 절차가 곧 진행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공사공단 임기가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보니까 올 한 10월 달, 9월 달, 내년에
3월에 임기 만료인 인천 도시공사 조동감사장이죠. 있는데 이렇게 우르르 공사공단 사장이 바뀌는데 이런 일이 흔치 않은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네. 뭐 통상은 예. 이제 크게 인천시의회도 전반기 후반기 되면은 상임위가 교체가 되고 상임위원장들이 바뀌고 이렇게 하듯이 예. 뭐 그 광역시도 지방자치 역시도 그 지방정부도 이게 공사공단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임명직들이 변경되는 건 뭐 흔히 볼 수 있는 사안들인 겁니다. 예. 지금 이제 다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이렇게 뭐 많은 기관의 대표들이 바뀌는 거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예. 말씀하시는데 좀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뭐 부정을 저지르고 이래서 퇴출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예. 여러 가지 뭐 그분들의 입장도 있으시겠지만 또 남은 또 인천시 정부가 지금 한 1년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예.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해서 산하 기관들에 있어서 잘 마무리하고 정돈하는 차원으로 또 그런 시각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그 공사 5개 기관 중에서 또 인천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뭐 지난 행감 때 좀 문제가 있었었고요. 여러 가지 좀 잡음들이 있었었고 하기 예. 때문에 좀 변화의 마무리를 하는 차원에서 인천시 정부가 민선 8기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새로운 새 단장을 하는 의미로도 좀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장 통상적인 절차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문제될 얼마든지요.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부정부패에 변경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뭐 임명권자 이사권자가 뭐 결정하는 네, 거니까 네, 네. 그죠? 네. 쇄신하기 위한 거다. 네. 김용주 의원님 맞습니까? 그 역시 여당 의원님이시니까 예. 좋은 시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예. 그렇고 인천 시민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이제 유정부 시장님이 대선 출마를 한다는 얘기들이 좀 예. 전부터 있었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죠. 예, 계속된 정치적 발언도 또 그걸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대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네. 하나는 임기가 그렇게 많이 남았음에도 사표를 수리를 했다는 것은 예. 그거 아니면 경질성 인사인 거죠. 일 잘못했으니까 당신들 그만둬라 이거겠죠. 근데 그걸 5명 다 한꺼번에 다 경질성 인사로 다 그래서 그만두라고요? 전차가 예 많이 좀 의심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새롭게 인사가 그분들이 새롭게 오시면 1년 임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네. 과연 1년 남은 임기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수많은 중점 사업들을 벌려놓고 그걸 예. 과연 어떻게 수습하실 건지 유정부 시장님의 이번 인사는 지금까지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 예. 못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는 너무 문제가 예. 심하다. 그 내용이요. 반박 네. 내용은 사부에서 알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정부 시장에 대한 인사 문제 사업에서 계속 나눠보겠습니다.